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10월 로드맵은 없다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께 영상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파이코인의 또 정기 방송인데요. 자, 일단 좀 굉장히 황당한 소식, 10월 달에 10월 16일에 원래 V1에 대한 로드맵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V1에 대한 로드맵 사실은 좀 이상하긴 했죠.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 설명드릴 이런 내용도 로드맵에 대한 내용인데, 급하시면 약간 영상의 후미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급하지 않다, 그래도 난 파이코인의 다양한 소식들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번 영상을 한번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냥 바로 한번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다뤘는지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로드맵 발표 물 건너가는 것 같은데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5시간 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뭐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내용을 좀 보면은 다른 내용들, 자, 한편 이제 베트남의 개척자 자매 2명이 레스토랑 2곳을 소유하고 파이코인 GCV 같이 지급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급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요, 이제 약간 의문점이 드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원을 해봐야 여러분들 레스토랑 얼마나 많은 금액이겠어요, 이게. 그쵸? 0.00000442 0.00000442 뭐 이만큼이라는 건데, 이제 1파이당 31만 4,159달러를 쳐준다라는 얘기는 지금 0.00000442 이렇게 파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31만 4,159달러에서 이만큼을 한번 나눠보면 여러분들 대충 답이 나왔고요. 하여튼 금액 자체가 굉장히 짜잘한데 0.01파이가 수수료로 붙는데 이만큼을 갖다가 일반적인 금액의 가격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땐 점점점이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이 파이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이렇게 31만 4,159달러를 이렇게 공감하진 않는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들 결국에는 0.01파이보다 수수료 값보다 싸게 받아봐야 그렇게 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은 하나, 둘, 셋. 자, 최소한 한 1000개 정도, 1000개 정도의 품목을 팔아야 4.42파이 정도가 나옵니다. 4.42파이. 이 중에 0.01파이가 수수료로 붙는다면 상당히 큰 이렇게 금액이 수수료로 붙는 건데, 과연 이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의문점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또 1파이당 0.0026이라고 합니다. 31만 4,159달러에서 816달러의 금액으로 이렇게 뭔가 결제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보이는 것은 약간 쇼파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쇼파를 거래를 했다. 근데 0.0026파이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그럼 여러분들 단 5파이, 10파이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진짜로 세계적인 경제적인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31만 4,159달러 이제 한 4.2억 정도 된다고 얘기했죠. 거기에다가 5파이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20억, 21억입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어디를 다니든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10억만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정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엔 10억 가지고도 안 되긴 하죠. 하지만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은 한 10억 정도면 그래도 나름 조금이나마 여유 있는 그런 매매 아파트를 이제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그냥 개념 한번, 경제관념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내용, 중국 허난성 자동차 딜러와 공식 파트너 협력 조인식을 개최한다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인식을 개최를 했는데, 전 이것도 이제 자동차에 대한 조인 협력식이지 이게 31만 4,159달러라고 딱 얘기를 하기엔, 지칭을 하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보면은, 자동차 한 대, 그럼 우리가 만약에 100개만 가지고 있어도 자동차 100대를 살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현실성과,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다음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GCV 가격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GCV 가격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이근데이달. 자, 다음 내용 볼게요. 가족끼리 주고받을 수 있나요? 이제 파이코인에 대한 질문들 뭐 나오는데 좀 허무맹랑한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당연한 질문일까요? 가족끼리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O, X, 세모 중에 뭘까요? 이거 약간 세모에 가까워요. 가족끼리 주고받을 수 있냐? 가족끼리? 주고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될 게
뭐 가족 관계 증명서를 남기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거래를 했다라는 내용을 발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 되게 애매해요. 지금 당장에 이 폐쇄형 메인넷의 정신으로는 이 가족끼리 주고받거나 뭐 하는 걸 하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가족끼리, 예를 들어서 A와 B가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내가 만약에 뭐 냄비 하나 팔라고 해요. 냄비 하나를 이 B한테 동생한테 자 파이를 주고 판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인증샷 남겨두면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는 맞아요. 왜냐면 혈육 관계는 거래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써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근거를 남기면 되냐라고 봤을 때 좀 애매하긴 해요. 막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A하고 B라고 얘기를 지금 제가 단순히 얘기했는데 만약에 가족이에요. 근데 진짜 꼭 카페에 굳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근거를 다 남겨야 될까? 이렇게 봤을 때 자동차 만약에 내가 A가 있고 B가 서로 가족인데 A가 B한테 자동차를 주고 싶어. 자동차를 주고 B는 A한테 파이를 줬어요. 그럼 이거 가능하겠네? 결제 내용만 있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되게 웃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현실 누가 이거를 가려내고 이걸 누가 판가름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이게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안 된다 된다라고 딱 지칭해서 했던 내용은 없지만 주고받는 과정에서 거래가 있었다면 그런 물품 거래 현재는 파이코인이 코어팀에서 발표한 것은 물품 거래나 서비스 뭐 이런 이용 목적으로 해가지고 파이를 소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비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좀 조심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이런 글이 달리기도 해요. 스타벅스 5만 상품권 위반인가요? 여러분들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위반입니다. 자, 이 위반의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파이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상품에서 의류, 음식, 음료수, 가전제품, 서적, 중고품 이런 것들은 승인돼서 가능하고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이코인을 이렇게 사용하시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한되면서 거래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있죠. 뭐 도박, 복권, 그리고 기프트카드 쿠폰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시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골드 크립토나 금거래 표현 뭐 해서 이런 건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돼 있어요. NFT나 금은 다이아몬드. 근데 이제 거래되면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딱 명확하게 기프트 카드 쿠폰 돼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스벅 쿠폰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뭐 여기에 약간 여담으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블러드 모더, 전 모더가 해임된 이유가 상품권 등의 거래를 장려하여 행동관념 위반으로 해임된 것입니다.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거래는 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거래로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신중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이 되게 여러분들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 예정이 아니다. 어떤 바보에 유출된 초안 제안서가 있었고 그것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V1 업데이트는 내부적으로만 진행을 한다라고 했고 올해 말에 업데이트를 기대하고 있고 그것이 유일한 정직한 기대라고 이렇게 메가모더분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 이 내용은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요번에 영상에서 한번 좀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10월 16일 로드맵 출시 예정이라고 해서 다뤘던 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좋아요도 하나 눌러주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내용 그리고 제가 굳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런 내부 문건 유출된 거 이거를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도 사실 구두로만 좀 주로 설명을 해드렸던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내용도 나오지만 자, 일부 파이오니어가 이미 본 것을 깨닫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미지가 합법적이고 진짜인지 여부이다. 로드맵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만 있고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정보는 전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파이코인에 대해서는 V1, V2 해가지고 뭐 이렇게 로드맵 릴리스에 대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만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코어팀에서 직접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를 100%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월 16일 제가 확정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로드맵이 그냥 로드맵 페이지가 이렇게 된다고 했고 로드맵 페이지가 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V1에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좀 어딘가에 유출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처럼 어떻게 됩니까? 로드맵은 KYC 인증에 대한 거 포커스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V1으로 있고 V2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오픈 메인넷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이 강조가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10월 16일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월 16일에는
V1에 대한 내용들이 일부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V2가 이렇게 로드맵에 최종적으로 로드맵 페이지에서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건 이제 자체적인 일정. 자체적 일정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짠 그런 계획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 1월, 10월, 뭐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뭘 하겠다. 그리고 10월 20일에는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만 짠 거지 이걸 실제로 이때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 여기에 적혀 있진 않아요. 그렇죠? 발표하겠다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최종적으로 밝혀지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다? 12월 달까지 뭐 언제든지 밝혀지겠죠. 하지만 지금 이게 당장에 유효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픈 메인넷이 언제 출시될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10월 16일에 로드맵이 나오냐라고 봤을 때 10월 16일에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은 되게 현저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뭐 누가 이렇게 다뤘다, 누가 이렇게 다뤘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100% 이렇게 신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내부 문건 유출이기 때문에 이 내부 문건 유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부 문건 유출돼가지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 사이드로 받아서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게 마치 정말로 대박인 것처럼 발표를 해버리게 되면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전략을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요. 가장 큰 게 유출을 한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유포를 하신 분들도 확실하게 뭔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내부 문건이라는 주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만 얘기하면 전부 다 이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도 이 10월 16일에 나온다 했을 때도 예정이라고 다뤘고 이게 마치 확정처럼 얘기하지 않고 출처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도 여러분들이 괜히 이 10월 16일에 대한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상승할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전에 10월 16일이라고 제가 다뤘던 이전 영상의 그런 자세한 내용들과 이번에 다뤘던 10월 16일 이때 되는 것은 뭐 사실이 아니다. 약간 이런 식 비슷한 느낌. V1을 자체적으로 하고 V2까지 해가지고 공개가 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문건들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렇게 오고 가는 내용들조차도 확실하게 100% 코어 팀에 의해서 발표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 여러분들은 항상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중립기호를 박아야 된다. 제가 만약에 이게 정말 100%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다뤘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업비트에 이제 제가 어제도 다뤄드렸지만 업비트에 상장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상식적으로 고지고대로 믿어야 됩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상장을 했다는 내용이 팩트 체크를 직접 해본 결과 없으면 그대로 믿지 않아야 되고 이거 아까 전에 로드맵에 대한 언급 이게 혹시 코어팀에서 직접적으로 있었냐 볼 때는 10월 16일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뭐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코어팀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참고적으로 인지를 하셔야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파이코인 로드맵에 대해서 이게 10월 16일에 사실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